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들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 경제, 사회 모두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습니다. 미래의 직업, 교육, 건강관리, 그리고 레저와 여행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과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거대한 변화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쓴 제이슨 쉔커는 미래학자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를 세계 최고의 미래 예측가로 선정했고 금융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도 저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저자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 분명하다라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노동, 교육, 보건,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심각한 수준의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에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되는 위험의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기회가 있으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15가지가 넘는 다양한 분야와 산업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자가 운영하는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미래학 프로그램 연구, 강의, 훈련 자료와 저자의 다른 미래학 서적이 예측의 기반입니다. 저자는 앞으로의 사회는 미래 예측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미래에 닥칠 위험이 증가하는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래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는 일자리 지형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일자리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로 나뉘는데요. 원격 근무 노동자는 주로 지식 노동자로 기술, 금융, 사무, 행정 등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이들의 경쟁력은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원격 근무가 어려운 직종, 특히 서비스 기반의 현장 업무는 필수 인력이라는 인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하지 않거나 로봇 등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나와야 하는 노동자 중 의료보건 관련 업종의 선호도는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경기 침체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코로나19의 대처 현장과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덕스러운 금융시장, 팬데믹의 위험성과 자동화 시대에 변하지 않을 기회의 직업 분야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필요한 상수인데 코로나19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육에 비싼 가격을 낼 용의가 있었다. 그랬을 때 보장되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원격 수업과 집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수업은 재택학습하는 초등학생부터 학부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와 직장, 전문 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모든 교육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3가지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첫째, 기존 대학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점차 해체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온라인 교육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더욱 저렴한 교육비로 학습하게 되리라 전망합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학습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에 IT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가 확산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고도로 준비된 노동자들이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금융시장에 대해 저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오토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2차 폭풍이 몰아칠지 또 다른 부실로 위기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택 모기지로는 이후 규제를 통해 안정을 찾았지만 신용 확대 요구가 증가한 오토론과 기업 금융은 현재 버블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가 도화선이 되어 오토론의 부실이 관련 금융기업과 실업률, 신차 판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가 부각한 또 하나의 영역은 물류 공급망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휴지 품귀 현상과 사재기는 사람들에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의약용품과 의료기기가 필요할 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코로나19가 일깨운 셈입니다. 공급망의 붕괴는 불안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저자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재정적인 혜택이나 추가 규제 조치를 하리라고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괴물이 되어버린 미디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허위 합의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중심성 개념인데요. SNS에 노출된 정보를 보며 내 생각, 선호,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리라는 느낌을 강화하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SNS가 제공하는 큐레이션 기능에 기인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현실이 주관적 인식으로 전환되어 옳고 그름, 네 편, 내 편, 맞거나 틀림의 이중적 잣대로만 해석되며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일그러진 미디어의 민낯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개를 들었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미디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루는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관계와 국가안보, 정치, 리더십, 농업, 부동산,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변화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을 예측합니다. 또한 전망과 함께 코로나19가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기대 및 전략을 통합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경제 손실과 인명 피해, 더 깊어진 불황을 맞이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역사가 증명하듯 이 위기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위기가 지나가고 난 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알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